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켓 비하인드 이 조이준 생크션랩 대표 모시고 함께 깊숙한 이야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고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연달아서 11월 초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게 역시나 단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 회담인데 네. 특히나 시 주석은 한국 방문을 11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 외교적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외교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트럼프 2기 체제가 만들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물론 G7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네. 다자 외교 체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지금 동남아도 일본까지 쫙 순방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체제 들어서 본격화된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본격화된 트럼프 외교 전략, 트럼프 그 내부에서는요, 이거를 턴베리 체제라고 부릅니다. 턴베리가 어디냐면 스코틀랜드 턴베리를 말하는데요. 거기서 EU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맺어졌습니다. 네. 그 무역 협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과거 마셜 플랜, 마셜 플랜이라고 트럼프 주변에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을 다시 도와주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렇죠. 어찌됐든 그런 시대로 바뀌었고 그거를 지금 일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각종 투자나 도요타가 또 100억 달러 또 추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도요타 자동차 사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 약간 쇼도 해주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자신의 외교 전략, 경제 전략, 그다음에 안보 전략을 전 세계에서 좀 제대로 내보이고 그리고 이거를 아마 공인까지는 아니라도 자신의 이제 힘과 바뀐 미국에 대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계기가 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정반대의 입장이 된 그런 미국인데 사실상 네. 이것도 1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이 가능한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아직까지도 예. 미국의 위상이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에서는 사실상 첫 아시아 순방인데 어제 또 이 다카이치 총재와 일본에서의 회담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끝났거든요. 이제 다카이치 총리 측에서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네. 이어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시 주석까지 만났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지 미국 내 지지층에게는 과연 또 정치적 메시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린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띄워주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보면 이 상황을 관리하려는 거지 여기서 플러스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려는 게 지금 일본의 전략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현상이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한국도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의 지지층들에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강한 미국이 돌아왔다. 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자신의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내가 돼서 미국이 다시 존중받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세계 정상들의 어떤 립 서비스부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네.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협약을 통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내세우면서 마가지층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쇼맨십 측면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좀 계산을 많이 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총리 측에게도 자패니스백 이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네. 이제 마가 메시지도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바로 드디어 오늘 방한 일정을 앞두고 있죠. 이제 방한의 핵심 일정 이후를 좀 보자면 가장 먼저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고요. 바로 이제 내일이죠. 10월 30일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11월 11일 토요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이제 그 뒤로 한일 정상회담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나 오늘과 내일 일정이 가장 핵심 일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발신되는지 그리고 무역 합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에게 관심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본다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또 경제 채널이니까 증시에 포커스를 맞춰 보면 오늘 좋죠. 네. 예,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국내 정시가 움직이고 미중 정상회담을 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뭐 빅 이벤트들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우리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제 릴레이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가지고 네.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제 안미 경중은 사실상 지금까지 끌어오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조금 더 스탠스를 강하게 서는 발언들을 이어 나오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서는 게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쟁점이 바로 우리와 미국과의 사이에서는 관세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인데 이게 사실 현지 시각으로 27일이었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 합의를 타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결판이 완전히 나는 것은 이번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뭐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지금 공통된 한국과 미국 쪽의 발언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협상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서로 양측에 뭔가 깜짝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사이에 또 계속 양측이 계속 협상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그 계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만나면서 바로는 발표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만나는 계기 안에 서로에게 어떤 인상을 갖느냐를 가지고 또 나중에 그렇게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 네.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또 새로운 깜짝 카드 선물이 밤사이에 있었죠. 이제 뭐 젠슨왕 CEO가 GTC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발표를 할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상당히 키웠는데 이것도 약간 트럼프 쪽에서 좀 포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약간 생각도 드네요. 이어서 이제 바로 30일 내일인데 이제 2019년 이후로 거의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대표적인 핵심 의제가 제가 보니까 이제 펜타닐과 대두, 히토류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완전 타결보다는 현재의 휴전 상태를 조금 더 이끌어갈 쪽에 좀 더 방점을 찍히겠죠. 그럼요. 완전 타결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도 그때 오사카에서 G20에서 만났나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불에 대한 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다 거기서 우리 그런 거 없고 이제 잠시 휴전한다는 취지로 다 말을 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발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만약에 협정으로 맺어지는 건 그 다음 해에 이르러서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진핑도 그런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일기 때 지금 참고할 게 일기 때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일기 때로 돌아가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엄청 환대해 줍니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2017년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담 마지막 날 트럼프가 뭘 하냐면 시리아에 군함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이요? 예, 네. 그게 오바마 때도 중국이나 뭐 이런 주변국들의 우려 때문에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마치 보라는 듯이 시진핑 앞에서 그런 걸 하고요. 마지막 만찬장에서 그런 걸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트럼프의 이런 깜짝 행동이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당해온 사람이거든요. 내성이 생겼군요. 예, 마찬가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아마도 제 생각이라면 여기서는 뭐 말로 엄청 띄워주고 하면 말의 잔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는 단순히 그냥 합의해서 휴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펜타닐 때문에 부과된 20% 관세를 10%까지 깎아주고 거의 절반 인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물고 있는 전체 관세가 한 55% 되는데 그걸 45% 내려준다라는 합의도 나올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환대했다가 다시 어떤 강력한 압박에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요. 시진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히토리 문제 이런 것도 이번에 아마 합의를 해서 그 히토리 수출 통제를 중국은 1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유럽과도 중국이 그 비슷한 거를 했었는데 네. 유럽이 히토리 수출을 한 140건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중국이 허가한 건 한 열 몇 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틀어 막았네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말씀 주신 대로 에이펙을 앞두고 양국에서 이제 뭐 장관급 인사들도 좀 압박 방식을 서로 버리자, 에이펙 전까지는 좀 조심히 넘어가자 이런 식의 발언을 이어나가는 조심스러운 신중론 접근이 좀 보입니다. 과연 그게 에이펙이 끝난 이후에도 좀 이어질지는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약간 물음표가 띄워지고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중국에는 뭐 휴전을 약간 악수를 건네면서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좀 관세적인 압박을 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미국 우선주의적인 시각이 두드러지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나.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생각이겠죠?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관됐습니다. 때로는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라는 표현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가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낸다고 할 때 늘 가장 먼저 사례로 드는 게 일본,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잔치에 그냥 속아서 되면 안 되고요. 그냥 늘 말하는 겁니다만 저는 저기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을 한 4년 해봤는데 그때 미국 상원 의원이나 미국 의원들을 인터뷰할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 행동을 봐야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지만 2017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국빈 방문을 했었죠. 네. 그때 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어떤 압박을 할까. 정말 정말 특히 그때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야유가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 국회 연설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연설 중에 가장 명예연설로 꼽혔습니다. 굉장히 한국을 띄워주면서 그다음에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띄워주고 그리고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띄워주고 라고 그러고 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갑니다. 우리가 우리는 폭차필에서 싸웠고 우리가 전진하다가 38선에서 휴전선에서 멈춘 다음에 우리의 기적이 끝났다. 그리고 기적이 끝난 북한을 봐라. 그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과 이런 게 있느냐라고 정말 명연설을 하고 갔는데요. 네.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여기 오면 또 한국을 굉장히 띄워주는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또 기업인들도 투자 발표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말로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이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행동을 봐야 한다. 정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뭐 현지 시간 27일 이것도 그냥 말이긴 하지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러 북한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는데 뭐 북한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서해상에서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약간 도발로 응대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이 판문점 회동,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대답을 한 걸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가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던 그때도요. 네. 사실은 쉽지 않았고 북한에서 끝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CIA의 아주 고위급 직원이 직접 판문점으로 가서 거기 있는 북한 병사에게 너 캠코더 갖고 있지, 나 찍어. 네. 라고 한 다음에 나 CIA 누군데 너희들 협상에서 나 보지 않았느냐. 우리 진짜 진지한데 협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네. 그 캠코더를 든 사람이 진짜 평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보고 이제 그쪽에서 다시 협상해서 그 북한 내부에서 다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온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어떤 깜짝 쇼를 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지금은 뭐 쉽지 않아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또 같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예측 불가와 예측 불가의 만남, 이번에 과연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 남북 경협주들 흐름 계속해서 보셔야겠고요.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 에이펙의 순방의 성과를 과연 어떻게 좀 미국 내 자국 국민들한테 선전을 할지 이 점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선은 뭐 한중일 삼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좀 크게 바뀔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에이펙의 성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중국도 돈을 더 내고, 대두를 사고, 일본도 한국도 우리 물건을 더 사고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마가의 그냥 전도사의 모습으로 이게 이렇게 퍼졌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트럼프는 이 해외 순방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이 약간은 정치적으로서는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요. 이 말보다는 행동을 봐라. 오늘 좋은 메시지 주신 이 조희준 생크션 대표 여기에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